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실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의 제목에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집주인만 잡는 정책, 지금보다 더한 전세난 온다. 이런 제목이네요. 내년 서울 입지 물량 반토막, 정부는 전세난 부추기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 여기가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요. 여기 좀 자세히 한번 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4,400가구가 넘는 엄마아파트 전시회 물건이 하나도 없다네요. 주부 김모 씨는 최근 하루 10여 통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돌립니다. 그는 아이 교육 때문에 11월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전세집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낡은 재건축 단지가 그나마 저렴한데 매물은 없고 신축 아파트는 전세값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나고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가을 전세에 나는 애교편이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든 내년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8,673가구로 예년보다 많지만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5,021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전세집을 공급하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이어서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전세값 상승 매매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65 올라갔고요. 2015년 12월 0.7%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값도 1.03% 올랐고요.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 전월세 계약 건수가 급격히 급감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아낸 각종 정책이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신규현 건국대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실거주 요건과 보이시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전세시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어렵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담당자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며 실거주 강화 대책을 쏟아낸 것이 시장에 전세집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17 대책에서 2년 실거주 조합원에게만 재건축 사업 완료된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줄곧 전세를 넣던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말하고 있고요. 정부가 2017년 8.2 대책으로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하면 9억 원까지 양도세 전면 면제되는 것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하던 10년 이상 보유 40%하고 10년 이상 실거주 40%까지 해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택하면서 전세로 나온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 세입자 증가, 7월 말 정부 여당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시장의 매물 잠김이 심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가나 과도한 전세보증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전셋집을 찾을 수 있는 소유자들은 집주인으로부터 훨씬 비싼 보증금을 요구받는 현실입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원 KDI는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저금리 반전세로 돌리는 등 집주인이 늘고 있어 임대차 시행으로 4년 동안 전세금 올리기가 어려워진 불확실성 때문에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앤리치 복잡한 서울보단 판교로 이 집값 연일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판교 주요단지 신고가 시세를 보면 판교 푸르지오 오그랑불 실거래가는 21억 7천이네. 전고가 20억. 그러니까 벌써 1억 7천 올랐네요. 알파돔 시티 판교 알파리움 1단지가 22억 7천에서 24억 8천으로 올랐고요. 버틀 7단지 휴먼시 N 아파트가 18억에서 18억 4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판교 쪽으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쭉 많이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강남에서 분당, 강남에서 판교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남진합니다. 남진 북진보다는 남진을 선택을 많이 하죠. 자, 마포 리모델링 바람 밤섬 현대 시공사 입찰했네요. 그냥 여기는 그냥 건설사 문제라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그 3기 신도시 개발 도시공사에서 주차 로봇 도입을 해서 뭐 지금 혁신 경쟁을 이룩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도시 혁신 나서는 수도권 도시공사에게인데 고양 도시공사는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하고 정보기술, 영상 콘텐츠,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유치에 일자리 창출하겠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양정역 세권 개발해서 주거상업 도시지원시설, 바이오 제약 연구단지와 방송문화시설을 조성하겠고요. 부천 도시공사가 주차 로봇 개발합니다. 부천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자동주차 시스템으로 주차 공간 30% 감축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남 도시공사는 하남 디지털 캠프 개소에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창업 지원 기관으로 5년 내에 150개 창업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수영구 아파트값 1년새 36% 상승, 6대 광역시 중 최고입니다. 최근 1년간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된 부산시 수영구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이 국민은행 주택가격 분석한 결과 부산시 수영구 아파트 3평당 평균 면적 가격이 지난해 1,551만 4천원에서 지난달 2천만 원으로 1,500대에서 2천만대로 거의 무려 평당 500이 튀었네요. 1년새 36% 상승하십니다. 전국 6대 강에서 최고 상승률입니다. 여기 수영구가 그죠? 여기가 그 해운대에 있는 바로 옆이죠. 그래서 해운대구와 수영구 바다 조망 많이 나오고 뭐 이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가장 그 해운대구가 인기 있는 그래서 수영구하고 나란히 붙어 있는 그 다음에 부동산 검찰까지는 아니라도 대출계좌 조세 납부 조회 그 다음에 수사권까지 막강 조회 이건 어제 제가 이게 별도로 해드렸고요. 신문에서는 좀 나쁘게 표현된 글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한국 사회가 그 깨끗한 사회로 가는 그 뭐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 욕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문재인 뭐 대통령 뭐 여기 여당 욕은 많이 먹을 것 같고 또 다음 정권에도 큰 그 혜택은 왜냐면은 뭐 대출 계좌를 조회하고 뭐 이제 뭐 여기 뭐 세금 납부한 거 조회하고 이분들이 뭐냐면은 뭐 저도 뭐 그렇게 신고하고 뭐 하지만 다 맞춰서 다 신고합니다. 다 맞춰서 신고하기 때문에 뭐 어떤 범죄 행위를 뭐 대출 계좌를 막 그 조회하고 그다음에 뭐 그 세금 납부를 막 조회한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금 흐름을 뭐 이렇게 조회한다고 해가지고 범죄를 뭐 찾아내고 뭐 그러든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한 5년 이상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그 통계라는 게 뭐 나오잖아요. 통계 그 FIU 같은 경우 이런 게 해서 뭐 다다음 정권에는 이게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아마 그 어떤 것을 좀 잡아내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어떤 큰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한 5년 후부터는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FIU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잖아요. 당장에는 못 잡아내겠지만은 이 좀 자금 흐름이 뭔가 좀 이상한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큰 자금들은 우리처럼 서민들이 뭐 부동산 뭐 저는 이제 나주혁신도시에서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데 있지만 뭐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사고 뭐 이런 것은 뭐 대상이 거의 안 될 거고 물론 지금 현재 여기 봐보면 이제 비난한 그런 좀 있어요. 뭐 9억 이상 서울은 절반이 다 9억 이상인데 9억 이상이면 뭐 잡아내겠다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꼭 아파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업 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빌딩들 이게 뭐 2, 300억짜리, 1000억짜리, 3000억짜리, 뭐 5천억짜리 사실 뭐 이런 거 잡아내야죠. 대기업들이 뭐 장난치는 거, 기업가들이 장난치는 거, 외국계 기업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잡아내는 거, 뭐 아파트 이렇게 한 채 뭐 조그마한 거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뭐 잡아내는데 큰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부모가 자녀 전식 이것도 뭐 단속 하나 무차별 정보 수집 우려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 그래서 뭐 이게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웃긴 소식 하나 드릴게요.
그 집값 폭락 유튜브만 보는 김현미 장관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되게 웃기네요. 쇼킹 부동산하고요. 그 유튜버 중에 라이트 하우스라는 데 있어요. 코모밍이 한 소리 있죠. 맨날 그 여기 봐보면은 쇼킹 뭐 하면서 망한다 뭐 부동산 폭락한다 망한다 부동산 폭락한다 망한다 뭐 연일 이런 그 유튜버만 그 이런 글귀만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절대 막 폭락하지 않아요. 폭락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예, 단기로는 뭐 6개월이나 1년 단기로는 폭락이 뭐 예를 들어서 5%가 떨어지면 10%가 떨어지면 30%가 떨어지면 뭐 15% 떨어지면 그런 것도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보면 폭락이 할 수가 없다고 구조적으로 부동산은. 왜냐하면 부동산은 뭐라고요? 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도 부동산이 뭐 이렇게 아파트는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텔하고 가장 적게 오르는 상품입니다. 가장 적게 오르는 상품이에요.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땅이에요. 땅. 그리고 진짜 부동산은 로열 뭐 에스테이트 하죠. 리츠라고. 그게 번역해 보세요. 영어로 번역하면 건물은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한 것은 뭐 영구성, 항구성, 그런 거 있죠. 개별성 그런 거 이게 대입시키면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등기부등본에다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아파트가 영구적으로 있습니까? 아파트가 영구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30년이나 50년 있다가 다 때려 부어요. 요즘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에 지어놓은 그것도 뭐 지가 해봐야 100년이나 200년 가면 때려 부고 새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것만이 부동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가 1강에서 2강 계속 초창기 때 가장 그거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누가에 대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금 부동산 공부를 여러분한테 엄청 시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동산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했죠? 강의를 할 때 말 타고 와서 북방조하고 이게 남방조하고 싸움하고 서로 빼앗고 뺏고 뺏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농수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권리,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말한 거죠. 고난, 징수권, 세금 징수권. 이게 부동산의 힘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무자비하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또 건물주는 어떻게 하는데 임차인한테 그것을 다 또 전가시킵니다. 100% 전가는 못하지만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 그래프에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 경제학자들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완만하게 누웠느냐 공급 곡선이 가파르게 누웠냐에 따라서 임차인한테 전가가 많이 되냐 임대인 좀 더 많이 부담하냐. 어쨌든 임차인도 부담한다 이거예요. 임차인이 부담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좋다고 막 박수만 치는 임차인들, 이게 경제적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마치 집 있는 사람들 취업해고 하면은 막 너무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칼날이 도로 임차인한테도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경제 정책을 보지 아니하고. 하여튼 좀 웃긴 뉴스네요. 김현미 장관님께서 폭락 논문을 외치는 쇼킹 부동산과 라이트하우스만 시청하신다고 하시네요. 여기 쇼킹 부동산과 라이트하우스가 계속해서 폭락론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선전선동이잖아요. 좌파들이 계속 선전선동 되게 잘해요. 사람 마음에 이렇게 선전선동하면 그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을 더 살아보시면 한 20, 30년 더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 사기였고 나를 홀겼다라는. 근데 그때 깨달으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내가 20대 30대 때 이런 경제 현상에 이제 나오고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경제 공부를 굉장히 안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라이트하우스라든지 쇼킹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동적으로 폭락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하면 거기 마치 계속 듣고 있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죠.
그러고 이제 거기에 그 논리에 심취되어서 아파트 한 채도 안 사고 있다가 평생 가다가 이제 50대, 60대 되고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깨달았을 때는 내가 향후에 미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어서 주택 한 채도 마련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어차피 사람들은 근데 백날 얘기해도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는 집값이 폭락할 것 같아. 그래서 폭락하는 그 유튜버라든지 폭락하는 기사만 폭락하는 그 글을 써놓은 책만 골라서 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몇 번 제 친구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고 제 누나나 형을 막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만 골라서 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유튜버만 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 글만 골라서 봐. 그래서 자꾸 자기가 스스로 보고 반복하고 보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또 학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폭락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 교육으로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시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누구는 떨어질 것 같아서 사고 누구는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거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는 시간이 흘러보면 그냥 압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서거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 대표 임동성이고요. 또 코웨이 판매사원입니다. 코웨이 판매사원이고요. 코웨이 하면 가장 유명한 시장 1위 정수기 제품 판매합니다. 정수기 제품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정수기 제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 올납으로 한 5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뭐 다양하게 있고요. 직수 정수기, 그다음에 시루 직수 정수기, 나노 직수 정수기, 네온 정수기, 얼음 정수기, 한뼘 정수기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또 프라임 정수기, 일반 정수기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용 정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2달씩 한 번씩 정수기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필터 교환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상태가 좋고요. 그다음에 제습 청정할 수 있는 청정기 판매합니다. 일반 공기청정기 판매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2만원대, 3만원대 이렇게 제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거리형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가습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비데도 이렇게 월로 이렇게 해서 비데에 있는 그 필터를 계속해서 다른 비데들은 이렇게 필터가 이게 하나예요. 물이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지금 2개입니다. 2개고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환, 필터 자체를 아예 교환시켜 드립니다. 비데는 이렇게 2만원대가 많이 있습니다. 추천해 드리고요. 또 연수기, 피부를 위한 연수기, 물을 연수시켜 드리죠. 그리고 코웨이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이렇게 4개월 간격으로 찐득이 이런 거 제거해 드리는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단위로 이렇게 받는 것 2만원대 3만원대 정도 있고요. 제품이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그다음 침구 세트, 그다음
우류 청정기, 코웨이 우류 청정기가 있습니다. 코웨이 우류 청정기, 비빔 가전 5만원대 있습니다. 5만원대 코웨이 우류 청정기. 그 다음에 주방 가전에 해당되는 인덕션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 레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마의자도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기, 사우나기, 조격기, 그 다음에 소파, 슬림 웨이브 운동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삼성 건조기, 삼성전자 세탁기, 무선 청소기 이런 것까지 다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쿠첸 밥솥도 판매하네요. 진동 청소기 이런 것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코웨이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판매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치해 드리고 선물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